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암호그룹 뽀개기 시리즈 마지막 편이죠. 3편 암호 그린텍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랑 같이 이 암호 그린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텐데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사실 이 암호 그린텍 영상을 지금 3일차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원래 1일차, 2일차 때도 녹화를 다 했는데 뭐 이 파일이 날아갔냐? 아닙니다. 파일이 날아가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냥 자진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못 올리겠더라고요. 제가 완벽주의에 빠져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 너무 정보성이 떨어지고 전달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일차 찍은 걸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차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뭐 그러면 오늘 영상은 또 완성도가 높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몇 번을 찍었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대표님도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채널에서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저 같은 이제 성격인 사람들은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결국에는 투자를 배우는 거고 이 종목 공부도 사실은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내가 그것부터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상을 만들 때 어떤 가이드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냐면 제가 미리 공부를 다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공부한 그 많은 시간의 에너지들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들으실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좀 축약된 정보만 전달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15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영상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암호 그린텍도 그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가고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암호 그린텍을 영상을 올리는 게 계속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기영님 한의원에 가서도 탈모 치료를 받고 왔는데 머리가 더 빠지겠더라고요. 제가 뽀개지는 걸 느끼는 암호 그룹 뽀개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는 저처럼 이 완벽주의에 빠지셔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잘하려고 시도도 못하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못하셔도 좋으니까요. 저도 이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제가 뭐 잘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정말 뭘 해도 되는 사람인 것 마냥 막 엄청난 퀄리티를 스스로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는 하겠지만 그런 완벽주의에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은 좀 길어져도 제가 그냥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뭐 지루하신 분들은 뭐 알아서 넘기시겠죠. 제가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에 맡기고요. 가급적 양질의 컨텐츠와 축약된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뭐 그것들을 너무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기로 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약된 정보를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자료들을 활용을 하고 어떤 뉴스를 근거로 이 암호 그린텍에 대한 투자를 접근을 하는지를 좀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자료는 여기 보시면 암호 그린텍에서 여기 이제 3년 전에 2019년에 상장 전에 IR 자료로 이제 발표를 했던 자료고요. 요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최근에 2022년 8월 29일에 하나금융그룹에서 요게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요걸 활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트 전자공시 그 반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 그린텍이 반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한 정보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필요한 정보는 얻어 가시고요. 혹시 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고 뭐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올려주십시오.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그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대부분 몰라요. 저도 잘 정확하게 모르는 게 많아서 저도 찾아보고 저도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일단 제가 공부가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분들도 저를 통해서 더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시고 제가 답변을 못하는 거는 더 많은 지식을 아시는 분들이 거기다 또 댓글을 달아주시겠죠. 그러면 서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 채널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MLCC가 뭐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뭐 고효율 자성 소재에서 이게 뭐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됐든지 우리 김 대표님이 됐든지 정기영님이 됐든지 앵삼님이 됐든지 누군가는 분명 댓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제가 댓글 달게요. 꼭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뭐 영상은 제가 올리지만 공부는 우리 모두가 같이 하는 그런 컨텐츠와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암호그린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편, 2편 암호텍과 암호센스는 여러분들이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암호그룹에 상장되어 있는 세 가지 회사가 있어요. 암호텍, 암호센스, 그리고 암호그린텍입니다. 오늘은 암호그린텍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2004년 1월에 설립이 돼서 19년 3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는 1600만 주가 좀 넘고, 시총은 현재 기준 2300억은 좀 넘었을 거예요. 주가가 좀 올라서 이게 14,000원일 때 시총인데 지금 15,000원이 넘었죠. 그래서 시총은 조금 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주요 주주를 보면 김병규, 이 암호그룹 설립자죠. 김병규 회장 외 10인이 51.94%, 미래에셋 자산운용회 1인이 8.08%, 국민연금공단이 또한 5.26%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뭐 얼추 계산해도 뭐 60%가 훨씬 넘죠. 그래서 일반 이제 주주들에게 유통되는 주식수는 적은 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양성철 대표이사, 여기 사진에 보이는 요 분이고요. 2022년 3월에 대표이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분이었는데 그분이 사임하시고 요 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 김병규 설립자, 요 김병규 회장이 원래 최초의 암호그린텍 대표이사였다가 사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양성철 대표이사가 취임을 하면서 김병규 대표이사도 공동대표로, 여기에 각자 대표로 부임을 했습니다. 현재는 2명이 대표이사 체계로 각자 대표로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그룹사 대표가 여기 암호그린텍의 공동대표로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 좀 포커싱이 돼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암호그룹을 견인하는 성장산업 중에 하나로 암호그린텍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암호그린텍 IR 자료를 먼저 한번 좀 훑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홈페이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게 암호그린텍 홈페이지인데요. 다른 것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여기 비즈니스, 사업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사업 제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볼까요? 박넬 솔루션, 배터리, 나노 소재, 방막 필름, 얇은 필름이겠죠? 기판을 만들고 나노 소재 멤브레인과 입자들을 이렇게 생산을 합니다. 응용 사업들을 보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고 5G,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차세대 IT 부품, 환경 에너지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따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은 여기 2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럼 IR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얘네 사업 영역에 대한 제품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효율 자성 소재인데, 사실 암호그린텍이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는 게 이 고효율 자성 부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전력 변환 장치에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는 부품. 그러니까 전력 변환 장치에서 이 고효율 자성 소재를 사용을 하면 에너지 변환 효율이 올라가서,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 효율이 올라간다는 게 충전한 만큼 더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다라는,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나 중국의 BYD, 그리고 리비안, 뭐 이런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보면 아이오닉이나 뭐 EV6, 그리고 쉐보레 볼트 같은 경우에 이 출력수를 보면요, 150kW 범주의 출력이에요. 요 150kW 이하의 차들은 고효율 자성 소재가 페라이트 코어가 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LG노텍에서 이걸 좀 개발했어요. 그래서 고효율 자성 소재 페라이트 코어를 활용해서 여기 전기차에 이제 들어가는데 출력이 높아지잖아요. 테슬라 뭐 Y 모델, X, S 뭐 이런 모델들은 다 300kW 이상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고출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또 코어가 필요한데, 이 나노 결정 리본 코어라고 해서 이 고효율 자성 소재, 이 암호그린텍에서 제공하는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고출력 모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전기차가 고출력 모델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성 소재가 매출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5G나 ESS에도 이 고효율 자동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매출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자동 소재가 뭐가 있냐? 세 가지. 인덕터 코어가 있고요. 커먼 모드 초크라고 해서 CMC 약자를 씁니다. 그리고 CT 약자를 쓰는 큐렌트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인덕터 코어는 말 그대로 인덕터에 들어가서 변환 효율을 높이는 제품이다라고 아시면 되고, 이게 자성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CMC인데, 요거는 이제 전자회로에서 전자파, 이런 노이즈를 차단하는 부품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큐렌트 트랜스포머는 우리말로 변류기라고 하는데, 스마트 그리드에서 스마트 미터라는 이 제품이 전기량을 이제 계측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핵심 부품으로 이 CT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아모그린텍이 현재 만들고 있다. 고객사는 테슬라, BYD, 현대모비스, 리어, 그리고 최근에 리비안, 이런 이제 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5G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고객사들을 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성 코어 부품이 시장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통계를 보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은 여기 이제 방열 솔루션이에요. 방열이란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열을 이제 방지한다, 열을 분산시킨다,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제품인데, 고출력 제품으로 갈수록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출력이 높아지면 열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이 많다는 건 안 좋은 거죠. 화재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 장애도 있기 때문에 이 열을 제어할 수 있는 방열 솔루션 소재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통신에도 열이 발생하면 그걸 또 다스릴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ESS도 마찬가지고, IT 기기, 모바일 기기도 우리가 휴대폰 오래 쓰다 보면 뜨거워지잖아요. 그걸 잡을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거를 아모그린텍이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50kW 이상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이런 테슬라 같은 고출력 모델에서는 발열 이슈가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이런 릴레이 정션 박스, 이 버스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방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다른 소재보다 이런 것들을 채택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차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고열에 대한 이슈들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통신 관련돼서도 RF 방열 시트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이제 뭐 KT 같은 이런 통신 업체에 납품을 하고, 일본이나 이제 글로벌 기업에도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 또한 방열 소재 부품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인데요. 아모그린텍이 ESS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우리가 전기차에서 소모된 이 배터리를 활용해서 ESS를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전기차 배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리튬이온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삼원계라고 할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활용해서 만드는데, 얘네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ESS가 LFP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기반이 아니고요. LFP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이라고 그래요. L이 리튬이고 F가 철, 그리고 P가 인산입니다. 그래서 그 리튬 인산철 계통의 이 배터리 구조를 통해서 안전성을 제공을 하고요, 장수명을 제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우리가 과거 GM 자동차에서 폭발 사고가 많이 나서 대규모 리콜을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1조 원의 배상을 했던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이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잘 만들고 뭐 고출력, 고사양, 고용량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이게 폭발을 해버리면 사실은 엄청난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사양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다면, 그리고 조금 더 용량이 적더라도 폭발로부터 안전하다면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FP가 가격이 싸고 비록 용량은 적지만 리튬이온에 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LFP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정 모델에서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바탕으로 ESS를 활용을 하되,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서 리튬이온 대신 LFP를 채택을 해서 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더 높다. 그리고 수명이 리튬이온 같은 경우에는 1200회 충전을 하면 이제 다 소모가 되는데, LFP 계열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3000회를 충전을 해도 될 만큼 오랜, 이제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장수명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성과 장수명을 특징으로 해서 이 ESS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런 기지국이나 통신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따 보겠지만 뭐 전기기관차에도 이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렉서블 배터리는 말 그대로 이제 휘어지는 배터리를 얘네가 개발했대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뭐 양산했다라고 하는데 뭐 큰 매출이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IT 기기가 점점 다양화되고 우리가 뭐 애플워치나 웨어러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래스도 나올 텐데 거기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경을 예를 들면 안경에 배터리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휘어지는 테나 뭐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그냥 일반적인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배터리면 그 안에 내장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휘어지는 플렉서블 배터리가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어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지금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이 있다 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휘어지는 배터리, 이게 무선 충전용 모듈 또한 이제 제공을 해서 그냥 단순히 뭐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처 모듈에 갖다 대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이런 휘어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이 뭐 금호전기나 원택, 뭐 브리츠, 요거는 그래서 이런 회사에 이런 플렉서블 배터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나노 소재에 대해서도 얘네가 굉장히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노 하면 10억분의 1m라고 하는데 몸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두께가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배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나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를 만드냐? 멤브레인을 만드는데 우리가 멤브레인을 많이 보는데 사실 멤브레인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필터, 멤브레인 하면 필터를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얇은 막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겠지만 분리막이 나오죠. 그리고 필터, 여기 필터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멤브레인입니다. 아모 그린텍이 나노 기술을 활용한 굉장히 미세한 나노 멤브레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로 뭐를 만드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코스틱 벤트, 벤트는 얘네가 이제 출시한 제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코스틱 벤트가 있고요. 오토모티브 벤티브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어코스틱 벤트는 그냥 모바일용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용 필터 어디에 들어가냐? 우리가 그러니까 필터의 기능이 그거잖아요. 어떤 원하는 물질은 통과시키되 원하지 않는 물질은 걸러주는 거. 뭐 그런 것처럼 얘네가 휴대폰 기기에는 방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필터로 활용이 됩니다. 스피커, 리시버, 그리고 마이크 같은 데 채택이 되겠죠. 우리 휴대폰 자세히 보시면 구멍들이 뚫려 있죠. 거기에 스피커에서 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구멍을 막으면 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음이 나오지도 않겠죠. 그러면 열어놔야 되는데 문제는 열어놓으면 비가 오거나 물에 빠졌을 때 이게 또 물이 들어가면 침수로 인해서 기기가 고장나잖아요. 그래서 필터가 필요합니다. 어코스틱 벤트는 이 휴대폰 스피커 필터에 들어가서 소리는 들어가고 나가게 해주면서 물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차량용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헤드램프.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끔 보면 결로 현상으로 이렇게 막 물기가 차 있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라이트를 쏴도 사실 그 기능을 못하고 이렇게 빛이 좀 뭐 굴절이 된다든지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다른 것들은 공기는 통하게 해서 안에가 습기가 차지 않게 만드는 그런 필터를 이제 전장용 이제 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토모티브 벤트가 그런 데 사용되고 필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이제 차단을 해주죠. 우리가 창문을 열었을 때 이 필터를 적용을 하면 공기는 통하되 미세먼지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나노 필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얘네가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글로벌 액션 카메라 업체 G사에 이 벤트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B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인데 이게 이제 그 기판입니다. 기판인데 이게 AMB를 만든 기판인데 이게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액티브 메탈이 뭐 활성화 뭐 금속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브레이징은 경납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로 만든 기판인데 그냥 기판이라고 이해하시는데 두꺼운 거 봐요 이게. 그래서 고출력 전기차가 이제 고출력으로 가면 열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수명과 이런 열을 견딜 수 있는 고방열 특성을 만족하는
전기차용 파워 모듈용 기판이 필요한데 거기에 특화된 게 바로 이 AMB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걸 만든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에 들어가고 이게 특징은 수명이 길고 열을 이제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전력 반도체 고출력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열을 발산하는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판이 필요한데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판이 AMB 기판이다. 그걸 아모그린텍이 만들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 제품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IR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다 확인을 했고요. 전기차 관련돼서는 이제 테슬라, BYD, 현대모비스 이게 3년 전 자료라 리비안이 빠져 있는데 리비안도 최근에 매출이 나오고 있죠. ES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KT나 일본의 이제 통신 기지국을 이제 일본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미토모나 이런 일본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요 ESS 관련된 매출도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고 차세대 IT,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커 필터랑 자동차용 필터 이런 거 관련된 것들도 여기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 IR 자료는 요 정도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요. 다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 다트 보시면 회사 개요는 넘어가고요. 사업의 내용 이걸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정리할 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의 사업 영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재, 그리고 기능성 부품, 그리고 환경 에너지 관련된 시스템들이 있는데 소재는 아까 열을 차단하는 방열 소재, 그리고 나노 멤브레인 소재, 그리고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온 고효율 자성 소재인데 여기에는 CT 아까 말씀드렸죠. CT는 그 스마트 그리드에 들어가는 스마트 미터기, 그러니까 전류량을 측정하는 거, 그리고 파우더 코어는 그 효율을 높여준다고 그랬죠. 에너지 그 효율을 높여주는 장치고, 그리고 CMC 같은 경우는 노이즈 차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열 소재는 말 그대로 이제 열을 분산시키고 제어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소재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멤브레인은 필터와 막, 얇은 막, 그것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스피커 필터, 자동차용 헤드램프 필터, 그리고 뭐 미세먼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수철형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멤브레인도 만들고 있습니다. 기능성 부품, 얇은 필름과 FPCB는 휘어지는 이제 회로기판이에요. PCB가 회로기판인데 이 플렉서블을 붙여서 굉장히 유연한 회로기판. 요즘에 뭐 접히는 핸드폰, 구부러지는 핸드폰이 나올 텐데 그것들이 활용되는 회로기판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휘어지는 배터리,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웨어러블 같은 그런 기기들에 여기 활용이 되고 있고, ESS는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통신용 기지국,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비상 전력으로 쓸 수 있는 ESS 장치가 굉장히 최근에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매출도 나오고 있고 중계기용 이런 통신용 ESS 중심으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 메탈릭 컨버터랑 수처리 필드 요거는 이제 미래 성장 산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좀 보시면 얘네가 고효율 자성 소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는 세 번째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최초고 세계 세 번째면 1, 2위는 누구냐? 일본의 히타치 메탈이라는 그룹과 독일의 베큐움 슈멜츠라고 VAC 약자를 둬요. 이제 얘네 회사가 첫 번째, 두 번째 회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일본의 히타치 메탈과 독일의 VAC, 베큐움 슈멜츠라고 합니다. 요 두 개만 갖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아모 그린텍이 고효율 나노 요 기술을 가지고 특허를 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가 장점이 있는가라고 보면 분쇄해서 분말화하는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대요. 이게 분말화하고 분쇄하는 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다양한 니즈에 부합된 제품을 원하는 두께, 열 처리 뭐 이런 것들을 자체 라이브러리화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얘네 제품을 쓰고 있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고효율 자성 소재다. 그래서 이런 데 쓰이고 있다. 이게 파우더 코어 아까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파워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급격한 전류의 변화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파워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파우더 코어인데 이게 고효율 자성 소재죠.
그리고 CT는 스마트 그리드에 들어가는 스마트 미터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계. 그리고 CMC, 커먼 모드 초크, 요거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제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을 잘 해놨어요. 전자공시만 봐도 이 아모그린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매출 비중이에요. 매출 비중을 보시면 특정 소재, 특정 부분에 이게 편중이 된 게 아니라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효율 자동 소재가 가장 많은 3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방열 소재도 10% 정도 나오고 나노 멤브레인도 18%, 그리고 FPCB도 이게 그 휘어지는 PCB 회로 기판이죠. 16.48%, 그리고 ESS도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사업이 골고루 다 미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산업에 대한 각각의 분야가 골고루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가장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그룹사다. 아모텍과 아모센스, 아모그린텍 세 가지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미래 산업에 준비가 잘 돼 있고 경쟁력이 있는, 매출만 봐도 그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 다트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시면 요게 얼마 전에나 일주일 전쯤 나온 거죠. 10월 13일에 아모그린텍이 10년 내 4배 성장할 전기차 시장, 테슬라와 리비안 수주가 쏟아진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미 3년 전부터 매출이 나오고 있었고, 리비안이 최근에 이제 납품을 시작했어요. 리비안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기사의 내용은 테슬라가 현재 190만 대 생산 능력이 있는데 2024년까지는 350만 대로 생산 능력이 점점 올라갈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고효율 자동 부품을 납품을 하는 아모그린텍도 이것과 토대로 이것과 같이 동반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입니다. 리비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특징이 테슬라에 비해서 생산 대수는 이제 트럭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대당 ASP, 그러니까 객단가죠. 구매하는 비용이 테슬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견인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고객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비슷한 뉴스예요. 근데 여기는 CMC가 나오죠. CMC에 대한 설명도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회로에서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부품이다. 이것을 이제 리비안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그린텍은 리비안의 인덕터 코어 부품도 공급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현재는 리비안에 이제 CMC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인덕터 코어 부품도 납품을 할 예정이다. 인덕터 코어가 아까 파우더 코어 이제 뭐 그런 거였죠. 이것들도 이제 공급을 할 것이다는데, 이게 4월 기사에서 지금 공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요 두 가지 기사를 봤을 때는 테슬라와 리비안의 이런 고효율 자동 소재 부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늘어갈 것이다. 그리고 핵심 경쟁력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덕터 코어는 이제 충전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충전 효율성을 높이는 이제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이는 부품이고, CMC는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부품인데 이게 다 고효율 자동 소재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아주 충분하죠. 그리고 아모그린텍이 이 전기기관차 시장 수혜가 있는데 ESS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호주에서 광산이 많죠. 호주 광산에 사용되는 전기기관차 이제 4량의 LFP 기반의 배터리 솔루션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 매출이 지금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하나금융 리포트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전기기관차용 배터리 솔루션도 주력 사업. 여기 보면 올 초에 호주의 3대 광산업체인 BHP와 리오틴토 그리고 FMG라는 요 3개 호주의 3대 광산업체에 전기차를 총 10대를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기관차에 ESS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LFP가 갖고 있는 그런 안정성과 이제 장수명, 이것들이 여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전기기관차에는 LFP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요. 그래서 미국은 상업용 철도회사 위주의 전기기관차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고, 현재 호주와 미국 발주 물량 대부분이 여기에서 수주했는데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고객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LFP 배터리 기반의 ESS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레스 레일의 전기기관차에 독점 공급 중이다. 프로그레스 레일 아까 여기 나왔던 거죠. 얘네가 수주했는데 올해 말부터 고객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호주와 미국의 대부분의 이 전기기관차 물량을 이 프로그레스 레일이라는 회사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관련된 배터리 솔루션을 이 아모그린텍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미국과 호주의 전기기관차 시장에 들어가는 ESS 솔루션을 아모그린텍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아까 ESS 사업 22% 매출 나왔었죠. 이게 작년에는 10%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과 관련된 매출이 그 성장을 좀 견인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도 미래 사업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전기기관차 발주 현황들을 보면요, 발주를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2023년 말까지 여기 같은 경우는 180대, 이 회사는 24년 초에 221대, FMG는 54대, 여기 같은 경우는 23년에 1030대 전기기관차를 발주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ESS가 들어가는데, 아모그린텍이 다 납품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매출 성장을 여기에서 좀 근거를 찾는 그런 리포트 내용입니다. 이게 전기기관차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갔을 텐데,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의 ESS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기지국이나 이런 중계기 같은데 전력을 공급하는 게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면 통신이 마비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것들을 장기적으로 BCP라고 합니다. 2005년부터 이제 일본 내 기업들에게 이 재해와 비상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이 LFP ESS 도입에 굉장히 일본이 적극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지금 아모그린텍이 여러 일본의 통신 기업에 납품을 이미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아모그린텍은 KDDI를 고객사로 확보하여 올해부터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에 ESS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런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한 전망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카카오 화재를 통해서 겪었죠. 모든 국민이. 이 데이터나 이런 통신의 마비가 어떠한 장애를 일으키는지를 겪었기 때문에 이 ESS 비상 전력 장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더 커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번 카카오 화재로 인해서 아모그린텍이 뭐 데이터 솔루션처럼 막 확 주목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상 전력 장치 ESS 사업이 더욱더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미래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리튬이온 기반이 아닌 이 LFP 기반을 토대로 한 이 솔루션을 갖고 있는 아모그린텍이 이것에 있어서 더 특화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은 아모텍,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이렇게 임팩트가 없었죠. 근데 아모그린텍은 좀 다릅니다. 보시면 매출 성장이 눈에 띄어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물론 요거는 이제 가이던스여서 실제로 나온 매출은 아니지만, 물론 분기별로는 크게 뛰었다라는 느낌은 이제 못 가질 수 있지만, 이 작년 매출 대비해서 그래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과거에 뭐 적자 나와봐야 뭐 한 1%대 영업이익률이 나왔던 것들이 지금은 뭐 많이 나오면 10% 가까이도 이렇게 나오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연도 기준으로 보면 1.45%에서 올해는 9.12%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이고, ROE는 무려 30% 가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굉장히 높은 이런 순이익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고요. 유보율이 뭐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재무 건전성이 위험하다라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고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좀 모습으로 보입니다. EPS 증가율도 이렇게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주가는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요. 다른 아모텍과 아모센스에 비해서 아모그린텍이 갖고 있는 주식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52주 최저가가 6,660원이었는데 불과 올해 2월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7월에는 1,350원을 이제 저점으로 해서 그 뒤로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그렸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5,250원까지 이렇게 살짝 반등을 했던 모습이죠. 갭으로 띄운 모습인데 요 14,000원대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배열 상태에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 좀 이렇게 많이 꺾였었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진 부분은 있기는 한데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려고 하는 요 5일선이 21선을 좀 터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정배열로 돌아설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차트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투자와의 선택과 판단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하셔야 되고 이 영상은 아모그린텍을 투자하셔라 라고 하는 추천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미래성장 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모그린텍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주가 모습들 그리고 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요때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빠졌지만 그 뒤로 거래량을 실은 하락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 시점이 중요한 모멘텀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매주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시황들을 잘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아모그린텍 또한 거기와 연결을 지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이 매주 진행해 주시는 이런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매주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서 계속 승리하는 이기는 투자 습관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우리 김 대표님께서 거의 재능 기부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흡수해 가시고 많이 얻어 가셔서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것들, 목표 수익률들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